북한의 올풍선이 대통령실 청사 경내로 떨어진 상태에서 한국은 대북 확성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북한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오히려 대북 확성기가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에 활용될 수 있다는 김영지의 2016년 논문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주요 갈등 유발 요소이면서도 접촉하기 어려운 청중과의 유일한 소통 창구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공공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매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논문과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확성기와 관련해서 2024년 7월 24일 서울경제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하는 대통령실 청사 경내로 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오물풍선 다수가 떨어졌다. 대통령실은 관측 장비로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었고 명확하게 위치를 확인해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자칫 대형 안보 문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에 맞대응해 전방지역에서 대북 확성기를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모든 전선에서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총 16시간가량 대북 확성기 방송을 송출 중입니다. 대북 확성기 전면 가동은 이달 21일부터 나흘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군은 고정식, 이동식 대북 확성기 40여 대를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성기 방송은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비롯해 북한군을 향해 주역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는 메시지, 최근 북한 외교관의 한국행 및 탈북 시도 중 압송된 북한 병사 소식, K-팝 등 한류 문화를 알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의한 대응적인 조치로 2018년도 이후 6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북 확성기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2024년 7월 1일 박성진 안보22 대표 전 경향신문 안보 전문 기자는 과대포장된 대북 확성기 성능, 북은 왜 알레르기 반응일까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대북 확성기는 군의 주장대로 북한 정권에 심대한 심리적 타격을 주는 정가의 보도일까라고 썼습니다. 군은 신형 확성기 방송 출력을 최대로 할 때 방송이 닿는 거리가 낮에는 10km로 개성공단 이상, 밤에는 24km로 황해북도 금천군까지 퍼져나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북한 군부대는 물론 비무장지대 북쪽 민간인 거주지에서까지 대북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북 확성기 전력과 사업이 비리로 올려진 탓입니다. 개성에서 북측 비무장지대까지 거리는 8km, 군사 분계선까지는 10km입니다. 군의 설명대로라면 개성 시내에서도 확성기 방송 내용이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개성 출신 탈북민 가운데 확성기 방송을 정확히 들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밤에 들린다 해도 웅웅거리는 소리로 방송 내용을 알아들을 수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북한이 남쪽을 향해 스피커를 작동하는 제압방송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평가 대상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오는 소리는 가까이 있는 소리에 붙여 들리지도 않는다는 사운드 마스킹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확성기보다 전방위 동시다발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대북 심리전이 확성기에 그치지 않고 확대되면서 체제를 위협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도발할 1차적 명분이 충분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병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13년간 군 복무기간 내내 확성기를 비롯한 심리전에 노출됐던 북한 선임 병사들은 대북 방송에 무신경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2004년 대북 방송 중단 후 10년간 귀순한 북한군이 확성기 방송을 했던 이전 10년 동안 귀순한 북한군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을 보면 대북 확성기의 실질적인 효력에 대해서 의문심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도 경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의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을 하고 체제와 북한의 인권을 비하하는 발언 등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북한에 있는 주민과 군인 등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자신들의 존엄과 체제를 흔드는 방송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북 확성기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논문도 있습니다. 그 논문은 김영지 2016년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한 북한과의 공공외교라는 소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태도 변화의 주요한 변수인 북한 군인은 오로지 동시에 이 방송, 대북 방송을 통해서만 접촉이 가능하다. 다소 구시대적으로 느껴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주요 갈등 유발 요소이면서도 접촉하기 어려운 청중과의 유일한 소통 창구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공공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매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성기 방송이 선전 매체가 아닌 공공외교,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경쟁의 상대, 양립 불가능한 존재, 북한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브랜딩할 것이 아니라 공존의 존재, 통일을 유력한 거주 고려 공간으로 소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확성기가 공존의 존재, 통일을 유력한 거주 고려 공간으로 소구해야 한다는 관점이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공외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외교부는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을 말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로 한국의 정책, 비전, 가치 등에 대해서 북한 주민과 군인 등에 대해서 알려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지만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공외교의 역할보다는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만 같습니다. 대북 확성기가 대한민국을 알리는 수단이자 통일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표현의 방법이 다소 부드러울 뿐입니다. 북한에게는 여전히 자신들의 체제를 비판하고 한국의 정책과 문화 등을 알리는 수단으로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대북 확성기가 24시간 풀 가동되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정치, 군사적인 대립과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넘어서 무인기와 드론 등으로 군사적인 도발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국 하늘의 안보망이 오물풍선에 의해서 뚫린 상태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재영의 2015년 통일비용의 재원과 도달 방법의 논문 초록에는 북한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남한의 대북 항성기 방송 재개, 북한의 포격 도발, 남한의 대응 포격, 남북한의 일촉즉발 군사적 대치, 남북한 고위급 접촉과 합의 등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그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 드리워진 팽팽한 긴장감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통일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과 동시에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할 필요가 있고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일깨워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을 비롯하여 제4조, 제66조 제3항, 제69조 제72조 등 통일 관련 규정들은 통일의 달성이 우리의 국민적, 국가적 과제요 사명임을 밝힘과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이미지가 커지는 상황에서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앞의 논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한국의 대북 확성기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는 안보 불안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풍선과 소음의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소중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네이버 트렌드의 1년간의 검색을 통해서 평화, 전쟁, 갈등, 대립, 협력이라는 단어를 넣어 살펴본 결과 평화라는 단어에 대한 검색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글 트렌드의 1년간의 검색을 통해서 역시나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는 네이버 트렌드와는 다르게 전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평화가 검색량이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평화와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서 검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반도의 남북 간의 오물풍선과 확성기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전 세계와 한반도는 전쟁의 그늘하에서 살고 있어서 평화에 대한 그리고 전쟁에 대한 검색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오물풍선과 확성기 전쟁이 아닌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 전쟁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비전 등 공감대를 확산한다면 어떨까요?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간다면 양 정상이 웃으며 평화의 풍선을 양손에 들고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